술이 암보다 더 빨리 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단 3가지 습관만 바꾸면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뇌졸중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그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70대 방영호 어르신은 술을 매일 마셨지만 공복에만 피하고 물과 함께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였더니 3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술을 끊지 않고도 오히려 건강을 되찾는 기적 같은 음주 비밀을 제가 50년 의사 인생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술잔 옆에 반드시 물잔 하나를 두셔야 하는 이유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본인의 음주 습관을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술을 아예 끊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두려움 반 체념 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술이라는 게 단순히 기호품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술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술은 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면 술은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제가 직접 만난 환자 중에 72세 방영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막걸리를 즐기셨습니다. 시골 친구들과 모이면 꼭 막걸리 한 사발씩 나누는 것이 삶의 낙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술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술을 못 끊습니다. 그럼 저는 친구도 잃고 삶의 낙도 잃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새로운 제안을 드렸습니다. 끊지 말고 단지 방법을 바꿔 보십시오. 그 대신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공복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잔 옆에는 항상 물잔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빨리 마시지 않고 천천히 즐기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 3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던 두통과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더 활력이 생겨서 손주와 공원 산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술을 아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칙을 무시하면 몸속에서는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간은 손상되고 심장은 과부하가 걸리며 뇌는 혈관이 막힐 위험에 노출됩니다. 반대로 원칙을 지키면 술은 단순한 독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건강한 음주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의 간과 심장과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눈물과 회복을 통해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술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들을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사실 마시기 전 준비가 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나서 해장에만 신경을 쓰십니다. 하지만 이미 술이 들어간 뒤라면 늦습니다. 몸을 지키려면 술잔을 들기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선희 여사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와인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복 상태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볍게 마시려고 했던 술이 금세 머리를 무겁게 하고 위통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 위염과 간 수치 상승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복 음주만 피하셔야 합니다. 술이 위에 들어오기 전에 방패막이를 하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사님은 술자리 전 작은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바나나 하나, 우유 한 컵, 이것만 하셔도 술이 위벽을 자극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조금 들어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치즈 한 조각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술자리 전에 반드시 물을 한두 컵 마셔두는 것입니다. 술은 들어오자마자 몸속의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몸이 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을 때 술이 들어오면 그 피해는 2배가 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을 미리 마셔두면 몸속이 촉촉하게 준비되어 알코올의 독성이 훨씬 완화됩니다. 김선희 여사님은 이 습관을 3주만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술을 마셔도 다음날 두통이 거의 사라졌고 위의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간 수치도 안정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술을 줄이지 않았는데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비밀은 술을 마시기 전 준비였군요. 여러분, 술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준비 없이 마시면 간과 위에 독이 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술이 오히려 삶의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저와 약속하십시오. 앞으로 술자리에 가시기 전 달걀 하나든 우유 한 컵이든 꼭 챙기시겠다고. 그리고 물을 2컵 미리 마시겠다고.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는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의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마시는 속도와 방식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이정호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소주 반 병에서 한 병 정도. 그런데도 늘 술만 마시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다음 날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검진을 해보니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술이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술은 반드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한 잔을 마시면 최소한 30분은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많이 마시지 않더라도 빨리 마시면 그 순간부터 독이 됩니다. 이정호 어르신은 그 이후로 술을 급히 들이키지 않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술과 함께 반드시 물을 곁들였습니다. 술 한 잔 마실 때 물 한 잔. 이 단순한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두통이 거의 사라졌고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안주를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기름기가 조금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치즈나 땅콩 같은 견과류, 삼겹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위벽을 보호해주고 술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여러분, 술자리에 가면 종종 술을 권유받을 때마다 거절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럴 때는 잔을 다 비우지 않고 조금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잔이 비어 있으면 다시 채워지지만 잔에 술이 조금 남아 있으면 상대방도 권하기를 멈춥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작은 비법입니다. 여러분, 술은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천히 마시는 것, 물과 함께 마시는 것, 안주를 곁들이는 것, 잔에 조금 남기는 것,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술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는 몸이 밤새 알코올과 싸우게 됩니다. 간은 해독을 하느라 쉴 틈이 없고 이와 장은 자극을 받아 붓고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는 무겁고 목은 마르고 속은 더부룩합니다. 이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다음날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70세 윤재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술을 즐기셨지만 다음 날마다 극심한 숙취 때문에 늘 고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술 마신 다음 날이면 가족들과 말다툼이 잦아지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알려드린 첫 번째 원칙은 잠들기 전 물 한 컵이었습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는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밤새 간이 해독 작업을 하는 동안 물이 부족하면 간세포가 더 크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시고 곧바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30분 정도는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가볍게 움직이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술을 마신 뒤 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역류하거나 수면 중 호흡이 불안정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 회복 루틴입니다. 윤재호 어르신은 이전에는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을 거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한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2컵 마셨습니다. 그 다음 레몬을 띄운 따뜻한 물을 마셔간 해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드셔서 칼륨을 보충했습니다. 칼륨은 술로 인해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붓기를 가라앉혀줍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운동을 삼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해독하려고 아침에 땀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간이 아직 해독 작업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더 큰 손상을 입습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윤 어르신은 이 루틴을 2달 동안 지키셨습니다. 놀랍게도 숙취가 사라졌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줄인 것도 아니고 끊은 것도 아닌데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비밀은 바로 다음날 관리였군요. 여러분 술을 마신 뒤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잠들기 전 물 한 컵, 곧바로 눕지 않기. 아침에 미지근한 물과 레몬물, 바나나로 전해질 보충, 무리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 이 5가지 습관만 지켜도 술이 몸에 남기는 독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다른 것과 함께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약과 술의 조합입니다. 제가 66세 최영순 여사님을 진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사님은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술을 마신 날에는 잠이 잘 올 것 같아 수면제를 그냥 복용하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밤중 호흡이 불안정해져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기억력 저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술과 수면제는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술 자체도 뇌를 눌러 졸음을 유발하는데 거기에 수면제까지 더해지면 뇌의 호흡 중추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호흡 곤란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술과 담배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자리에 담배는 당연한 친구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담배의 독성 물질은 더 빠르게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함께할 때 암 발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술과 무리한 운동도 위험합니다. 간이 아직 알코올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격하게 뛰거나 운동을 하면 심장과 근육이 큰 부담을 받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해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동수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술을 좋아하셔서 아침 운동 전날에도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조깅을 나가셨습니다. 결국 운동 도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술과 운동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술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금기입니다. 수면제, 담배, 무리한 운동, 그리고 술과 함께 복용하는 진통제나 해열제 또한 위와 간에 치명적입니다. 술 자체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술과 다른 것들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파괴력은 여러분의 몸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술과 약을 절대 함께하지 마십시오. 술과 담배를 함께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신 다음 날 격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술은 끊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술은 독이 되고 삶을 파괴합니다. 그 선 안에서 지혜롭게 마시면 술은 오히려 사람 사이의 정을 이어주는 매개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69세 장철수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마다 소주 한 병을 혼자 비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점점 아침에 손이 떨리고 기억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크게 상승했고 고혈압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권한 것은 술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소주 반 병 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술을 쉬는 날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저녁 식사 후에 천천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가족과 함께 지키다 보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손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장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줄였는데도 삶의 즐거움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안전선은 다릅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소주 한두 잔, 맥주 한 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성은 그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속적으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간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안전선은 더 낮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고 혈관은 약해집니다. 젊을 때 마시던 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몸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술의 양보다 속도와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만난 63세 김선희 여사님은 일주일에 2번 술을 쉬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다음 날 회복 루틴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적당히 즐기기 위한 안전선은 단순합니다. 하루 2잔 이내, 일주일 2번 이상 휴식, 연속 음주 금지, 나이 들수록 양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기. 이 원칙만 지켜도 술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지 않아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몸은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리고 놀랍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대 박영호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술이 낙이셨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와 걱정이 많았지만 술을 완전히 끊을 자신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공복에 술을 절대 마시지 않고 술잔 옆에 항상 물잔을 두는 것, 그리고 술을 마신 날은 반드시 이틀 이상 쉬는 것, 이 3가지만 실천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두통이 사라지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와 산책을 나갈 정도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끊지 않았는데도 몸이 달라졌습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김선희 여사님입니다. 여사님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즐기셨고 와인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거칠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술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술을 쉬는 것과 술 마신 다음 날 회복 루틴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사님은 그 후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바나나를 챙기며 산책을 하셨습니다.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가족들도 여사님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아예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시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간은 회복하고 혈압은 안정되며 피부는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술을 끊지 않아도 습관을 바꾸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환자들이 제 앞에서 증명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술은 결코 내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본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환자는 술로 건강을 잃고 가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저에게 찾아온 67세 이순자 여사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짜증을 내고 가족에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가족이 무너져 가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술을 끊으라는 말보다 술과 가족의 관계를 보여드렸습니다. 술이 단지 내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눈물을 만들고 자녀의 상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 후 남편은 술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술잔 두세 잔으로 줄이고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다음 날 쉬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집안이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술을 줄였더니 아내의 웃음을 되찾았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곧 내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술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70대 박영호 어르신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 습관을 바꾸고 나니 손주와 공원에서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요. 술 때문에 가족과 멀어졌던 시간이 술을 지혜롭게 다루면서 오히려 더 따뜻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가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제 50년 의사 인생에서 배운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술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원칙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술잔 옆에는 반드시 물잔을 둘 것. 셋째, 술은 천천히 마시고 잔에 조금 남겨둘 것. 넷째,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이틀 이상 쉬어줄 것. 다섯째, 술과 약, 담배, 무리한 운동을 함께하지 말 것. 이 5가지는 단순한 지침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눈물과 회복을 통해 제가 직접 확인한 생명의 원칙입니다. 술을 마신 뒤 머리가 무겁고 속이 답답한 것은 단순한 숙취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습관을 바꾸면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합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술을 끊지 않고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가족의 웃음을 되찾은 사례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술은 인생의 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을 지혜롭게 즐길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술을 도구로 만드실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활력소로 만드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술잔 옆에 반드시 물잔을 두십시오. 그리고 술을 마신 날에는 이틀을 쉬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간을 지키고 심장을 살리고 뇌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웃음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